연예인들은 연애,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 늘 생중계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인터넷의 이름만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예인 자녀들도 자신들의 부모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사랑과 재혼의 딸을 품에 안은 방송인 김한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직접 먼저 딸에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한석은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대중들의 주목을 막 받던 시기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던 이상화와의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김한석은 비교적 막 알려지기 시작한 개그맨이었던 데에 반해서 이상화는 한때 청순 여배우의 대명사, 80년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 중에 한 명이었기에 당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김한석이 운이 좋았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1998년 이상화와 김한석은 파경을 하게 되고 대중들은 결혼 소식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경 소식 역시 굉장한 실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 김한석의 바람기 때문이다. 이상화의 사치 때문이다. 이상화 친정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등으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튼 이상화는 당시 청순 여배우의 대명사였던 만큼 김한석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은 무척 컸습니다. 김한석은 파경 후 자신의 전 재산이 6천원이었다며 때문에 방송에 대한 미련을 접고 우연한 기회에 밤무대에서 DJ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내가 음악을 틀고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맥주, 과일, 컵 등을 하나씩 들고 다가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넌 이상화와 헤어진 나쁜 놈이다라고 나에게 던졌다. 그중 한 명은 의외로 난 김한석이 좋아라고 말하며 다가왔다. 그런데 5분 뒤 그가 갑자기 건넨 것은 냄새가 진동한 인분이었다. 라고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유재석 또한 이 사건을 회고하며 김한석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떠올렸습니다. 대중들은 김한석이 바람 때문에 청순의 아이콘 이상화와 헤어졌다고 여기고 김한석에게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파경 때문에 그는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게 되며 병원비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나 왜 미워해요라고 해본 적이 없다며 너무 힘들었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안 받아주는 기분이 들어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이러한 고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그는 변명이나 진짜 파경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그런 그의 모습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대단하다라는 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누굴 아프게 해야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생각이다. 라고 파경 사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를 넌지시 전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던 김한석은 방송을 통해 그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재회한 순간 기억 속의 모습보다 더 멋진 여자가 돼 있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김한석은 파경으로 괴로웠고 또한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에 다시 만난 아내에게 소극적으로 대했고 이후 아내도 공부를 하던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아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두 사람은 짧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김한석이 열심히 사는 친구라 잘 되면 좋겠는데 아픔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늘 마음속으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석은 과거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고생하셨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아 2002년경 아버지가 다시금 폐암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헤어짐에 아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짧은 연애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 MBC 찾아라 맛있는 TV 프로그램에 둘은 우연히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김한석이 MC를 맡았고 아내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고정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김한석은 아내와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도 그는 아내에게 무척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는 나 같은 놈을 안중에도 두지 말라는 거였다. 세상에 좋은 남자 많으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라고 라며 과거 자신이 그랬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마지막 지방 촬영 때 그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힘든 일이라곤 없을 것 같았던 아내에게 의외의 고민이 있음을 알고는 그는 더 각별한 마음이 생겼지만 아내는 김한석의 냉랭한 태도에 실망해 다시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선명은 그 방송을 관둔 2주 뒤에 김한석에게 만나자고 했고 김한석을 만나자마자 펑펑 울다가 가버립니다. 그런 후 곧 얼마 뒤 김한석에게 다시 전화해서 유학을 간다는 말을 했고 김한석은 그래 가 라면서 냉랭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 후 김한석은 둘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더불어 이 여자가 이러는 이유는 자기를 붙잡아 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박선영을 곧바로 만나서 프러포즈를 바로 합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둘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23년 만에 드디어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곧바로 약속하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두 사람은 반대에 직면합니다. 바로 아내의 어머니 즉 김한석의 장모가 둘의 결혼을 반대한 것인데요. 사실 둘은 집안 차이도 있었고 게다가 김한석이 중병을 앓기도 했기에 김한석은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신랑감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한석은 결혼 전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라는 김한석의 말에도 아내는 떠나지 않고 수술부터 재활까지의 과정 내내 옆에서 지키며 간호와 위로를 했고 결국 김한석은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 후 2008년 2월에 결혼식을 했고 이날 결혼식에서 김한석은 많이 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인고 부부로 지내게 되었지만 아이 문제로 또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두 번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 끝에 결국 임신을 다시 하게 되었고 2012년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김한석은 자신의 딸에게 직접 이혼했던 사실을 먼저 털어놓게 되는데요. 김한석은 아이가 인터넷으로 이혼 사실을 먼저 접할까봐 애를 데리고 공원 3바퀴를 돌면서 사랑, 결혼, 이혼에 대해 설명했다. 그래서 아빠가 이혼한 적 있어라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한석은 애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딱 입을 떼고 알았어. 아빠 하더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 그래서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딸이 신발 벗자마자 아내한테 엄마, 아빠 이혼했대 하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나는 조용히 다시 나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던 정선이는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몰랐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다. 굉장히 전략적이다고 말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다가 훗날 싸움의 원인이 될까봐 고민을 했을 딸의 모습이 상상되어 너무 귀엽네요.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한석은 방송을 32년 하면서 기러기 선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근데 딸이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매진은 딸이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 거잖아라고 위로했지만 김한석은 환율이 1,400원대다. 미치겠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또 12세 때 엄마와 함께 유학을 떠난 딸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이제 내 품에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다. 아빠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너도 아빠 보고 싶지? 라고 울면서 통화하는데 딸이 영상통화하면 되는데 왜 우냐고 하더라. 그럼 너무 섭섭하다. 나는 홀로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술을 안 먹는다. 친구들과 어울리질 않으니까. 늘 골프 연습장에 앉아 있는다.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다. 파고다 공원의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지 않나. 벤치에 앉아 있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빨리 다시 함께 지내며 행복한 나날 보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